네,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내 포트 안에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될지 고민되시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포트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일단 시장 점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 다시금 3,600선을 회복했는데 시장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전일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장세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미국 증시 역시도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11월 달 이제 국내 시장의 옵션 만기가 한 2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일단 지수로는 코스피 지수로는 3,620포인트를 중심선으로 상하 변동 160포인트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상단은 3,780포인트, 그다음에 하단은 3,460포인트로 그만큼 상단도 열려 있고 하단도 열려 있는 그렇게 변동성 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수가 3,620포인트대를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한 상황이고, 일단 오늘 반도체 섹터는 조금 쉬어가는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그때 코스피 지수로 한 3,300포인트까지 강한 슈팅이 나올 때 주도했던 섹터가 반도체 섹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약간 반도체 섹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과 방산, 원전, 전력기기 쪽에 대한 섹터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과 전력기기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포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 섹터입니다. 오늘 이번 주죠. 이번 주 집중하고 계시는 섹터는 전력기기인데 지난주에도 전력기기를 봐야 된다. 일단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력기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전력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전력기기 관련해서 오늘 뭐 효성중공업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일전기, HD 현대일렉트릭도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AI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테크주들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인해서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좀 증가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 정도를 고려했을 때 한 500억 달러 정도가 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30%, 한 150억 달러가 전력 인프라에 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 종목에 대한 수요와 증가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탑픽 종목이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리뷰 바로 해보도록 하죠. 신고가를 터치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홀딩 관점입니까? 사실 제가 이제 포트 상에서 이제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빠지지는 않고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을 전반적인 점검했을 때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전반적으로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이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인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초고압 변압기나 뭐 차단기 등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국가에 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지만은 내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좀 보고요. 일단 마디 가격이 160만 원 돌파 이후 지금 159만 6천 원 정도대 거래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과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한 200만 원까지도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지금 160만 원 단까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고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센터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비중을 살펴보면요. 반도체가 계속해서 비중을 유지하면서 10% 태워오셨고요. 전력기기가 30%, 방산, 조선기자재,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다시 신규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넣으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올해 좀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습니다.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신고가 좀 기록하고 있고. 알테오젠 제외하고는 다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데 일단 10월 17일부터 이제 매달
세계 암 학회, 종양 학회나 이런 좀 ADC 학회나 이런 전반적인 학회들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세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좀 쉬어가는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가 일단 뭐 반도체나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섹터에 워낙 그 매수세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실적을 봤을 때는 올해 이제 하반기 연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기술 이전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올해 이제 연말과 내년 초에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좀 쉬어가는 패턴들 나오고 있지만은 좀 전반적인 진행되는 임상이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도 이번에는 이제 10% 정도로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편입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중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삼성전자 역시 2%대 아웃퍼폼해주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뭐 반도체는 뭐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AA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테크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가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금 낸드나 이제 디램 쪽에 대한 이제 메모리에 대한 가격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이제 고정 거래 가격보다는 스팟 거래 가격이 한 20% 정도 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서 이번에 뭐 삼성전자가 2분기 때 빅베스 이후에 좀 실적이 좀 호실적인 발표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1조 6천억에서 한 12조 원까지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얼마만큼 선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HBM 관련해서 가격 강세와 내년도에는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 심화로 좀 인하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진입을 혹시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역시 비중을 지금 30%를 유지하고 계시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3분기보다 4분기를 주목하자 이런 증권사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산센터 전반과 함께 방산 안에서 유망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방산 업종이 최근에 그 이스라엘 가자지구 뭐 네. 지금 휴전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전반적인 뉴스 프로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좀 변동이 가격 좀 조정이 커요, 좀 요즘에.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다행스럽게 전반적인 방산주가 좀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쪽에 대한 그 안보 공백으로 인해서 유럽과 전반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보 공백 사항을 좀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유럽 연합 쪽에서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GDP의 5%를 이제 자주 국방에 예산이 좀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겠지만은 향후 갈수록 또 이러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 분쟁들이 좀 다소하게 좀 발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포탄에 대한 생산 기지 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국의 해군 쪽에 대한 미국 고등 훈련기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 그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다음에 중동, 오늘 뭐 이라크 쪽에 대한 전차에 대한 교체 수요도 좀 언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 무기 체계가 전반적인 가격 대비 성능도 우수하고 지금 폴란드나 이런 쪽에 수출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 대한 시장 진출도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이나 이런 무인 공격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무인 그 복합 공격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는 뭐 대한항공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반적인 유인, 무인 복합적인 공격 시스템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에 대한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조금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산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뭐 강한 상승을 위한 현대 로템 좀 말씀을 현대로템이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라크 쪽에 이제 미국에서 에이브람 전차를 좀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에 대한 전차도 한 200여 대, 그래서 총 한 400여 대가 좀 안 되는 그런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약간 노화돼서 약간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현대 로템의 K2 전차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폴란드 쪽에 K2 PL 등 수출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각 국가의 지형이나 전반적인 환경 에 따라서 개조를 통해서 성능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라크나 뭐 중동 쪽에 대한 충분히 수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유럽 내에서 루마니아나 이런 쪽으로도 수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레일 사업 쪽, 그다음에 전동차 관련해서도 미국과 호주 전반적인 국가에 대한 올해 수주가 한 5조 원 정도로 수주를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레일 솔루션 부분에 대한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수주를 좀 5조 원 이상 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진했던 레일 솔루션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안에서는 현대로템을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앞서서 시장에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변동이 크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공략해야 될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뭐 조선 업종이 이제 어제 좀 미중 갈등으로 좀 약세 네. 보였지만 오늘 기자재 관련주가 빠르게 급등세가 반등이 나타나고 나오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릴 때 LNG 운반선에 대한 그 미국의 LNG 네. 수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연말이나 내년도에 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를 만들고 있는 초전 본행제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카본을 좀 카본,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 한 2021년도에 대한 물량 같은 경우,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주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ASP 판가 단가가 좀 상승함에 따라서 올해 이제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조선사 역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를 올해는 사실 작년 대비 많이 못했지만은 네. 연말과 내년 초에 만약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진다면은 국내 업체 중에 본행제 쪽에 대한 기자재 업종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좀 탄소세 관련해서 중국이나 뭐 전반 글로벌 선주들이 지금 이제 탄소세 관련해서 이제 LNG 구식을 좀 새롭게 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LNG 운반선이 한 2,300여 대 네. 중에서 한 300대가 지금 교체가 좀 발생이 됐고 향후 추가적인 LNG 운반선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면은 본행제 쪽에 대한 또 수요도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중국 제재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던 조선주가 오늘 기자재단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국카본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민혁 부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